2019년 8월 28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여기에 이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연루됐다. 이렇게 돼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라임 사태와 민주당 커넥션, 왜냐면 그 관련된 의혹 중에 국민의힘 인사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임 사태에는 민주당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이제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라임 사태와 이 민주당 커넥션, 우리가 의심할 만한 대목이 어떤 게 있느냐?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왜? 검사 출신인 이복형 금감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 보인다. 더군다나 금융조사 분야에는 상당한 정도의 그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복현 원장이 지휘해서 지금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검찰 수사에서도 상당히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라임 사태라는 거에 대한 금감원 발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거야 뭐 다 알려진 얘기죠. 1조 6천억 원대 펀드 피해를 보게 만든 라임 펀드인데, 이게 이제 계속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환매를 하려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환매 중단은 2019년 10월 1일부터인데 이미 8월, 9월 이즈음에 김상희 의원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한테는 환매를 해줬습니다. 물론 김상희 의원은 이로 인해서 시위를 돌입했죠. 정치 공작이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하라.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명백한 위법인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라임 자산운용사가 일부 몇몇 투자자들의 환매를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쓴 게 아니고 다른 펀드에 자금하고 이런 것들을 끌어다 쓴 거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무상 배임까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사를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처했을 때 증권사가 환매를 해줘야 되는 것은 그거는 특혜가 아니고 의무랍니다. 의무. 그러니까 환매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한테만 우선적으로 환매를 해줬다. 그거는 그냥 외부 사람들 상식적으로 보면 특혜죠. 요만한 사람들한테 대한 특혜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아니 이만한 사람들한테 다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해주다 보니까 요만큼한테밖에 못 해준 상태에서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요만큼 해준 거는 일종의 노력으로 봐야죠. 이런 점에서 이제 배임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한테만 환매해주고 이쪽에 안 해줬으면 당연히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인사 커넥션, 우선 지금 드러난 게 김상희 의원 경우죠. 김상희 의원 경우는 이제 10월 1일 날 환매 중단됐다고 했는데 2019년 8월 말쯤에 아마 미래에셋한테 연락을 받은 모양인데, 미래에셋이 자기가 관리하는 그 고객 중에서 라임 마티니 4호라는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고객들한테 환매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고객이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이게 일반 공개 펀드라고 하는데 16명밖에 안 된다? 조금은 의심스럽죠. 김상희 의원이 2억을 투자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16명에서 뭐 30억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냐? 이 부분이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또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완전 민주당 펀드 아니냐. 민주당이 이 당시에 집권당이었습니다. 그럼 집권당 유력자 펀드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만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 커넥션으로 우선 김상희 의원이 들어가 있는
그 펀드가 16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환매를 받았다. 물론 일부 조금씩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서 손해보고 했지만 2억 원 투자했다가 뭐 1억 6천 몇백만 원 환매 받았다는데 나머지는 돈 다 날렸는데 1조 6천억 원을 다 날렸는데 특혜지요. 이런 점에서 커넥션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김부겸 전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사돈기업이 아마 고려아연이라는 데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라임펀드 상품인 테티스 11호, 이게 2019년 신설된 펀드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근데 한 명만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긴 또 가입자가 6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공개 펀드인데 6명이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비공개 펀드 아니냐. 6명 중에 또 4명이 김부겸 전 총리 사돈 일가다. 좀 의심스럽죠. 3분의 2가 그 사돈 일가면 이건 김부겸 사돈 일가의 맞춤형 펀드 아니냐 하는 의심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조사해서 뭐 입증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6명 펀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소수만을 위한 펀드. 그 중에 4명이 김부겸 전 총리 사돈 일가다. 그런데 여기에 이 펀드는 다른 펀드와 달리 여러 가지 특혜성 그 조건들이 달려 있다는 거죠. 우선 환매하거나 뭐 그럴 때 수수료를 떼이죠. 그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낮다. 이거 특혜죠. 그 다음에 다른 데와 달리 이거는 하시라도 매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려달라면 돌려주는 거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펀드를 만든 것 아니냐. 그 이와 관련해서 그 뭐 반포 무슨 센터에 뭐 증권센터장인가 누구 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한 적이 있는데, 글쎄 이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사람 실세죠. 이 사람이 재벌 3세 펀드를 만들자 이래서 이걸 만들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맞춤형이라는 게 맞는 거고, 뭐 고려아연 정도가 그렇게 글쎄요. 뭐 여하튼 불투명하고, 자 6명 중에 5명 이제 이 4명 고려아연 일가 1명이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군지가 또 나타나지 않답니다. 이 법인이 지분이 제일 크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민주당 커넥션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 사돈 일가가 그 법인 하나, 그게 지금 정체가 불명인데 이 사람용으로 만든 펀드에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액수가 이 김부겸 전 총리 사돈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3배쯤 많으니까, 그 법인 하나가 가지고 있는 데가. 그래서 그런 의심도 해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주당 커넥션. 잘 아시지만 기동민 의원과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 몇몇 의원들, 라임펀드 전주라고 하는 사람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있죠. 도망갔다가 붙잡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뭐 양복 선물도 받고 뭐 이랬습니다. 왜 이 선물 뭐 불법 정치자금 같은 것이 민주당 쪽에만 또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민주당 커넥션으로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라임펀드가 이제 투자한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게 있다는데 여기 김영웅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메트로폴리탄에 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뭐 대부분 횡령했을 거라고 지금 의심이 되고요. 그런데 이 일부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캠프에 관여했던 사람들한테 흘러갔다. 그러면 충분한 커넥션, 민주당 커넥션뿐만 아니고 민주당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 300억 원 중에 19억 6천만 원이
민주노총 출신의 사업가라고 하는 장모 씨라는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이 장모 씨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외곽 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집행위원장을 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맡았다는 거고, 이 사람은 2021년 금융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산하의 금융혁신위원회, 여기서도 집행위원장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과 라임 간의 연결고리를 한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19억 6천만 원이 들어갔다. 19억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글쎄 조금 뭐 무리한 연결인지 모르겠으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요구했던 경선자금 20억, 얼핏 비슷하죠. 이렇게 모은 것 아니냐 하는 것도 하나의 단서로서 우리가 충분히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한 지역의 도당위원장, 그 후원회장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전모 씨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도 또 5억 3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는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왜 또 하필이면 그 민주당 지역 도당 후원회장인 사람한테 이 라임 펀드의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일부가 들어갔을까? 이것도 커넥션으로 의심을 해볼 만하다. 또 하나, 이게 어찌 보면 결정적이죠.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2017년 이제 이 라임 펀드가 뭐 창설될 때, 그 다음에 뭐 김부겸 전 총리 사돈 일가가 샀던 테티스 11호는 2019년에 신설된 거, 뭐 이렇게 돼서 이제 한참 이제 이른바 이 라임, 김봉현, 뭐 이종필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사기성 펀드 판매 뭐 이래서 막 돌려막기,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2019년 10월에 판매가 중단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죠. 이 수사가 한참 진행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고 각종 뭐 사설 정보지 이런 데 보면 여권 관련 인사들이 뭐 여기에 연루돼 있다,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펀드 뭐 이런 데 연루돼 있다, 이런 소문이 무성하고, 당시 문재인 검찰이 이걸 수사를 시작했는데 주로 김봉현, 라임, 이종필 부사장, 라임 쪽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라임 쪽이 어느 정도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정치권 인사, 그 당시의 여권 인사죠. 문재인 정부 인사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초에 취임했죠.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애버립니다. 아마 1월 한 20일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증권범죄합수단을 갑자기 없애버립니다. 뭐 이게 이 수사와 무관하다고 추미애 전 장관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시점은 그것도 장관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학살 인사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다. 그러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학살 인사는 뭐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거야 미션이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정점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미션이었겠죠. 왜냐하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하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니까, 자, 학살 인사를 통해서 그걸 다 중단시키자. 뭐 급선무겠죠. 그런데 왜 얼마나 급했길래 증권범죄합수단을 그때 1월에 없애버려,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리냐. 그만큼 급했다는 얘기가 되죠. 왜 급했을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라임과 민주당의 커넥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날 정도가 되니까 바로 그냥 거의 문재인 청와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 합수단 폐지까지 그때 막 리스트도 돌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과 특히 민주당 사람들과
이 라임 사태의 커넥션, 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따진 것만 해도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더 많습니다. 의심스럽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그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서 또 한번 의외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지금 1조 6천억 원 정도 이 피해를 입혔고요.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뭐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펀드에 투자하고 하니까. 그러나 여하튼 그 일부 민주당 사람들을 위해서 이 4,500명 내지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